원리 수리 능력 파트 중에서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응용 방정식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응용 방정식을 할 때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것, 뭐 속력, 농도, 일, 확률, 뭐 그런 많은 부분 유형이 있잖아. 근데 그렇게 수학적으로 배분하는 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는 NCS의 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적 단어로 하지 않고 NCS 원리적인 단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NCS 원리 단위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같이 보게 되면, 자, 먼저 원리적으로 응용 방식을 풀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소고야, 소고. 자, 왜 그러냐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총 5개가 있어, 5개가. 근데 뭐 내가 빠르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한 두세 개 정도 속할 수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근데 나머지 계산 정도를 찾아도 되겠지만 속하고 났더니 이 문제가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차라리 둘 중 하나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5개 중에 4개가 소고돼. 그럼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마인드적으로는 소고를 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아두도록 하시고 한번 문제를 봐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6년 전에는 아버지 나이가 동준이 나이의 3배였고 4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동준이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했었을 때 올해 아버지 나이와 동준이 나이가 각각 얼마가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죠. 문제를 확 본 순간에 NCS로 확 떠오르는 숫자가 있네. 뭐가 있죠? 확 떠오르는 포인트가? 그렇죠. 얘가 있잖아. 자, 왜 그러죠? 왜 2배가 중요해? 2배는 항상 짝수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올해 아버지 나이 동기 나이 물어보고 있는데 2배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2배 활용할 수 이거 있죠. 4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동기 나이의 2배래. 그럼 4년 후에는 2배니까 짝수야. 그럼 올해도 짝수일 거 아니야. 그럼 올해 홀수인 걸 지을 수 있겠죠. 아버지 나이가 올해 홀수인 걸 지워봤더니 홀수 지워봤더니 얘밖에 안 남네, 짝수는. 그럼 정답이 2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소고에 관련된 감각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NCS 원리적인 감각의 부분은 조건입니다. 조건을 보는 건데 모든 조건을 보고 모든 조건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방정식에서 구해서 정답을 찾는 거는 수학적 조건이고, NCS 원리의 조건이란 건 뭐냐면 조건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조건만 딱 보는 겁니다. 직접적인 조건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직접적인 조건만 딱 보시고 정답을 찾는 것이 바로 NCS 원리의 조건 보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을 때, 자, 먼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철수가 불효토끼 송금을 내기 위하여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정확히 2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 개수의 3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조건을 보는 건데 조건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조건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직접적 조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개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 보지 마시고 100원짜리 동전 개수에 해당되는 조건이 뭐가 있는데 빨리 보는 겁니다. 근데 당장 봤더니 여기 있잖아. 그렇죠?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 개수의 3배라. 3배. 그러면 항상 100원짜리 동전 개수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3의 배수는 얘밖에 없잖아. 그럼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만 딱 보고 정답 찾는 것, 그건 이제 NCS 원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을 잡고 푸는 걸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기준! 자, 보시면 이겁니다. 8명이서 일을 하면은 60시간 걸리는 일이 있다고 해. 사람들의 능력은 다 동일해. 그런다고 했었을 때 이 일을 36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 더 필요한가 문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말이죠. 이 문제는 이제 기준을 잡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를 기준을 잡고 정답은 이 기준보다 높은지 낮은지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잡는 이 기준은 뭐냐면 계산하지 않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기준 잡을 수 있다. 그럼 기준 잡는 게 좋아요. 8명에서 일하면 60시간 걸리고 사람 능력은 다 똑같아. 그랬을 때 36시간 만에 끝나려면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얘 쉽게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8명은 60시간이야. 그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8명을 플러스하는 거죠. 총 16명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2배면 시간은 절반만 걸리겠죠. 30시간 걸리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 잡는 거야. 얘를 기준 잡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서 30시간 걸리는데 문제는 36시간 만에 끝나는 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끝낼 필요가 없어. 즉 8명까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8명보다 작은 게 정답이라는 거야. 즉 8명 기준 잡고 8명보다 작은 걸 찾아봤더니 얘밖에 없어. 그럼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쉽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기준 잡을 수 있을 때는 말이죠. 기준 잡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산 감각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각을 보는 형태의 문제. 자, 봐보세요. 자, 보십시오. 야구선수 S는 첫날 5타수 2안타를 쳤고 둘째 날 3타수 2안타를 쳤어. S의 타율의 문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출이죠. 10번 중에 3번 치면 몇 탈입니까? 3할이죠, 3할.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아는데,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치라고 했으니까 결국 총 얘는 5타수, 3타수, 그러니까 총 8타수 쳤잖아요. 총 8타수 쳤고, 8번 중에 2번, 1번 쳤기 때문에 총 3번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정답인 거야. 다시 한번, 내가 10번 중에 3번 치면 3할이라고 그랬었죠? 그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10번 중에 3할 치는 거야. 그쵸?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3할이잖아, 3. 이렇게 나오죠. 3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 돼. 얘도 총 8번 중에 3번 친 거니까. 즉, 8번 중에 2번과 하나를 더 3번 친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구해서 정답을 찾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복잡하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푸는 걸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 원리가 뭐냐 그러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푸는 거죠. 만약 5타수 2안타를 쳤어. 그럼 5타수 2안타를 치면 몇 할입니까? 얘는 4할이죠. 4할. 얘는 4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4할. 그 다음에 3타수 1안타 쳤습니다. 3타수 1안타는 몇입니까? 3할이 아니라 3할 3푼 3리죠? 3할 3푼 3리. 얘는 왜냐면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3할 3푼 3리야. 3할 3푼 3리.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타율이라는 걸 물어보죠. 합치게 되면은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당연히 이 두 개 했을 때 이 두 개 평균을 구하게 되면 평균은 요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할 3푼 3리랑 4할의 가운데 있는 게 정답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울 수 있겠네. 일단 4할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겠죠. 요 3할과 3할 3푼 3리의 사이에 있는 거는 얘랑 얘밖에 없네. 아, 그럼 정답이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를 물어보게 되면 그랬을 때 말이죠. 일단 뭐가 정답이라고 봤을 때니 일단 이렇게 보는 거야. 앞은 4할 칠 때는 5번을 쳤죠. 뒤에 3할 4푼 3리 칠 때는 3번 쳤어. 그럼 얘가 더 많이 쳤잖아. 그럼 얘가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야. 즉 정답은 요 사이에 있지만 얘가 더 많이 쳐서 얘가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정답은 요 사이 중에서도 4할에 더 가까운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서 4할에 가까운 건 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듯이 푸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왜? 그냥 사방에 활용되고 정말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꼼수로 많이 가르쳐요. 강사들이 거의 대부분 꼼수로 가르치는데 꼼수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꼼수적인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원리, 지금 내가 말한 이 문제를 그대로 복귀하셔서 이 원리로 접근하시게 되면 문제를 읽듯이 풀 수가 있어요. 읽듯이. 무슨 말이냐면 NCS에 잘 나오기도 하고 거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NCS 강사는 이 문제를 강의하면서 혼자 감탄하는 그런 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강사는 다 강의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일단 비율로 구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해서 소금물 농도 문제야. 소금물 농도 문제. 뭐 누구나 다 하는 강의 내용이야. 그럼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 5% A 제약회사는 식염수를 제조하고 있는데 근데 5% 식염수 제조를 위한 공정을 진행 중이야. 5%짜리를. 근데 이제 농도 8% 식염수 24g에 4% 식염수를 몇 g 넣게 돼서 두 개 합치게 되면 5%가 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대부분 강사 이렇게 가르치죠. 뭐냐면 이 문제는 4% 식염수가 있고 5, 6, 7, 8, 즉 4%와 8%를 섞어서 뭐를 만드는 겁니까? 5%를 만드는 거죠. 5%를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8%의 식염수, 얘가 24g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몇 g 있냐라는 문제를 물어본다고 하게 되면 다 이렇게 항의하죠. 아, 얘는 5%를 만든 건데 얘는 1이야. 그리고 얘가 3이야. 그럼 이제 두 개를 역순으로 해가지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순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1대 3은 그렇죠. 1대 3은 20 역순을 하니까 24g에 24대 x다. 계산하게 되면 x는 70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70이다라는 강의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그렇죠? 거의 모든 강사가 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NCS 원리 방법이 아니라 꼼수야, 꼼수. 이 NCS 문제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아까 방금 알려준 감각적으로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거죠. 5%의 시험수를 만들라고 해서 문제에서 말이죠. 8%랑 4% 섞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8%를 24g 넣게 되면은 4%는 이제 몇 g을 문제를 넣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즉 얘랑 얘를 섞어서 얘는 24g 넣었을 때 얘를 몇 g 넣는지 문제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뭘 알 수 있냐면 먼저
아까 우리 할프니 계산하듯이 마찬가지로 5% 만들려고 그러면은 얘가 5는 4와 8을 비교해보면 4가 훨씬 더 가깝잖아. 그럼 얘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럼 뭐냐? 얘는 얘보다 더 많이 넣는다는 걸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럼 24g 더 많이 넣는 건 뭐가 있을까? 24g 정답이 아니겠죠. 그럼 나머지 이게 정답이겠죠. 요 중 하나의 정답이야. 그 다음에 얼마큼 많이 넣냐 보는 거. 얼마큼 많이 넣냐. 얼마큼 많이 넣냐 보면 얘는 해본데 얘는 391이면 얘가 3배 더 가깝잖아. 그럼 얘는 3배만큼 많이 넣겠다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얘는 24g에 3배가 넣는 정답이 72g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필이 오나요? 아까 문제가 무슨 차이가 나냐면 이걸 이렇게 항상 1대3에서 역수술하는 형태를 하게 되면은 1대3으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정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할프니 같은 문제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내가 풀듯이 읽듯이 하는 형태, 타율 문제 푸는 거야. 방금 풀었잖아. 그 타율 문제 풀듯이 읽듯이 푸는 거야. 두 개 사이네? 두 개 영역이 더 가까워. 또 강한 영역을 끼쳐. 또 가깝겠네? 얼마큼 가깝지? 이만큼 가까워갔지? 그런 스토리를 푸는 것이 NCC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그건 꼼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강의를 할 때 대부분 강사들이 꼼수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걸러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걸러 드냐? 이 문제는 이런 유가 아닌 다른 유가 거의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대부분 원리와 꼼수가 갈리기 때문에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푸는 것이 포인트다, 핵심이다 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리 잘 하도록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대부분의 인력 관련된 부분 사실은 다 보안이거든요. 보통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이다라고 알려지는 것이 보통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관련돼서 질의하다가 국회의원 실수